안녕하세요, 여러분. 강동성심병원 김결희입니다. 함규남 원장님께서 좀 프랙티컬한 방면에서 발표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 저의 발표는 좀 지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The Surface Photography of Silicone Implants mediates the foreign body response in mice, rabbits, and humans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역사적으로 유방 보형물의 이노베이션의 역사를 보면은 결국은 좀 더 내추럴한 거 그리고 안전한 보형물을 만들기 위해서 발전해 왔습니다. 결국 유방 보형물의 컨텐츠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모양 그리고 쉘에 변화를 주어서 이렇게 더 안전하고 자연스러운 보형물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요. 컨텐츠 안에 들어있는 것 같은 경우는 셀라인에서 실리콘으로, 그리고 요즘에는 실리콘의 그 레얼로지 프로퍼티를 좀 더 변화시켜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모양 같은 경우는 라운드에서 아나토미, 그리고 다시 라운드로 돌아갔죠. 그리고 뭐 베이스나 프로젝션에 있어서 이제 베리에이션을 주고 있고요. 쉘 같은 경우는 좀 더 안전하고 단단하게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스무스로 시작해서 텍스처를 거쳐서 지금 그 다음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서피스의 쉘을 사용해야 되느냐, 요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 논문에 제가 논문의 내용은 굉장히 많거든요. 뭐 논문 자체도 길지만 서플리멘터리 매터까지 보면은 정말 방대한 양의 데이터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 한 장의 슬라이드가 다 대표한다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보형물의 포토그래피, 즉 architect of surface를 보는 거죠. 그 보형물 표면의 architect를 구분해서 보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호스트에 어떻게 이뮨 반응이 일어나는지,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지, 포린 바디 리액션이 일어나는지, 그것을 조직학적 그리고 뭐 그로스 이그램도 하고요. 또 셀룰라 레벨에서 이뮤노 프로파일링도 하고, 그런 여러 관점에서 이런 연구를 쥐 그리고 토끼, 사람 이렇게 걸쳐서 한 것으로 간단히 정리는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많은 뭐 리뷰 하신 유튜브 뭐 이런 것도 많은데, 사실 사람도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고 하잖아요. 제가 논문을 점점 읽을수록 드는 생각이, 처음에는 그렇게 이렇게 뭐 쥐 토끼 사람한테서 그냥 실험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점점 읽을수록 정말 의미 있는 데이터들이 많더라고요. 자세히 보면 볼수록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루하시겠지만 저랑 스텝 바이 스텝으로 보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이제 유럽이랑 미국에서 쓰고 있는 6가지의 보형물을 그 surface를 characterization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잠시만요. 6가지 보형물. 그래서 멘토 스무스 보형물이 컨트롤 그룹이 됐고요. 그리고 모티바의 스무스 실크랑 벨벳, 그리고 멘토 실텍스, 엘러간의 마이크로셀, 바이오셀, 이렇게 6가지 보형물이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는 뭐 전자현미경으로 표면을 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레퍼런스 플랜에서 얼마나 그 높이가, 표면 높이가 차이가 있는지 하는 average roughness를 구하게 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ISO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보면은 실제로 이 논문에서 잰 걸 보면 스무스가 0, 스무스 실텍스가 4 이렇게 돼가지고는 ISO 기준으로 스무스랑 스무스 실크가 스무스 그룹에 들어가고, 벨벳과 실텍스가 마이크로 그룹, 그리고 마이크로셀과 바이오셀이 마크로 그룹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ISO 기준은 average roughness지만 이것은 사실 표면의 물리학적 특성을 대표하는 여러 가지 단위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실제로 여기 보시면 average roughness는 2.5로 두 개가 다 두 표면이 똑같지만 사실은 위에랑 아래는 전혀 성질이 다른 표면이죠. 그래서 이것을 측정하기 위해 스큐니스를 또 봤는데요. 스큐니스는 그야말로 표면에 픽스하고 밸리가 어느 정도 분포하고 있느냐, 이것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만약에 스큐니스가 포지티브면 픽이 더 많은 거고, 네거티브면 밸리가 더 많은 건데, 여기 보시면 지금
모티브 실크가 스큐니스가 가장 크죠. 그러니까 density of peak가 더 제일 많은 보형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static dynamic friction coefficients를 구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구하냐면 지금 보면은 테이블에다가 임플란트 쉘 껍질을 이제 조그만 조각으로 떼서 그 조각 위에 뭐 여기서는 200g을 올려놨어요. 200g 추를 얹고 이거를 끌었을 때 얼마나 힘이 필요한, 이걸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필요하냐, 아니면 같은 속도로 계속 움직이게 하려면 어느 정도의 힘이 필요하나, 요걸 가지고 마찰 계수를 구했습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도 있듯이 바이오셀에서 마찰 계수가 가장 높았죠. 제일 프릭션이 높은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스무스보다는 스무스 실크랑 벨벳이 더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임플란트 말 포지션에 적용한다고 보면 임플란트가 티슈 위에서 얼마나 미끄러질 것이냐. 그러면 바이오셀이 제일 안 미끄러지고 스무스는 더 미끄러지고, 그리고 스무스 실크 같은 경우는 그 중간 좀 더 스무스에 가까운 쪽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뭐 average roughness, skewness가 있지만 요거 말고도 굉장히 여러 가지 surface metrology라고 해요. surface를 특징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단위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kurtosis, surface 표면적, 뭐 dense of peaks, roughness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측정해서 보형물의 특징을 설명해 보니 바이오셀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보라색하고 노란색, 즉 러프니스랑 서페이스가 가장 큰 보형물이었고요. 그 다음에 스무스 실크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 선, 댄서 픽. 아까 전에 스큐니스에서도 스큐니스가 가장 큰 보형물이었잖아요. 그래서 픽이 제일 많아서 실제로 컨택트, 조직과 컨택하는 면적 포인트가 제일 많은 보형물로 이렇게 측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서페이스 케미스트리도 뭐 엑스레이, 포토 일렉트론 스펙트로스코피라고 이런 걸로 이제 측정했다고 하는데, 이건 뭐 보형물 표면에 도대체 어떤 뭐 옥시전이나 뭐 실리콘이나 뭐 플래티늄 이런 것들이 있는지 이런 거를 보는 건데, 뭐 특별한 보형물 간의 차이는 없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중에서 팔고 있는 6가지 보형물의 surface characterization 하고 거기에 매칭시켜서 작은 미니어처 보형물을 만들었습니다. 똑같은 이제 스무스는 우리가 몰드에서 만드는 그대로, 스무스 실크와 벨벳은 그 특별한 그 표면을 만드는 몰드로 미니어처 보형물을 만들고, 실텍스에 매칭되는 미니어처 같은 경우는 PU 임프린티드 방법으로, 그리고 바이오셀에 매칭되는 미니어처 같은 경우에는 소금 뿌리고 나중에 브러싱업 해가지고는 그렇게 솔트 러스 테크닉으로 그 각각 보형물의 표면에 맞게 미니어처 보형물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각 그 마켓에서 팔고 있는 보형물들의 average roughness, 그리고 미니어처 만든 미니어처의 average roughnes를 구해서 요거 이렇게 비교한 거야. 그러니까 스무스 실크, 벨벳 같은 경우는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거의 그러니까 average roughnes가 거의 동일하지만 실텍스와 바이오셀 같은 경우는 완벽히 일치한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스터디는 토끼를 가지고 한 실험인데요. 토끼에, 그러니까 실제 마켓에서 팔고 있는 풀 사이즈 임플란트를 이렇게 토끼 등에다가 이식해 가지고는 6주 때, 그리고 6개월 때, 1년째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본 것은 리플이나 텐전 라인이 있는지 본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표를 보시면 컨트롤, 즉 스무스랑 스무스 실크랑 바이오셀은 최대 1년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게 생각보다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간 논문이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그러면 각 그룹마다 토끼 5마리씩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보면은 지금 보면 5마리를 3주째 잡고, 5마리를 6개 그룹에서 5마리를 3주째 잡고 6개월째 잡고 1년째 잡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컨트롤이랑 스무스 실크랑 바이오셀은 1년까지
토끼에다가 보형물을 넣고 기다렸다가 그걸 본 것인데, 보면은 1년째 보면은 스무스 보형물에서는 5마리 중에 4명, 마이오셀에선 모든 그 토끼에서 리프하고 텐전 라인이 다 보이는데, 스무스 실크 같은 경우에는 1년째 5마리 중에 한 마리에서만 보였다. 이런 것이고요. 뭐 실제로 이제 육안으로도 확인을 하죠. 위에는 이제 스무스 실크 같은 경우인데, 우리가 뭐 임상에서도 볼 수 있듯이 보형물 캡슐이 굉장히 얇고 거의 이제 투명한 정도입니다. 아래쪽은 이제 바이오셀이 만든 캡슐인데요. 굉장히 두께도 두껍고 더블 캡슐도 많이 보였다고 하고요. 또 이제 조직학적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이쪽 매크로 텍스처 쪽에 가시면은 노란 점과 빨간 점 라인인데, 이거 더블 캡슐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더블 캡슐이 많이 있었고 그 두 캡슐 사이에는 화이트 플라크 매트릭스 디포지션이 있었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그 실리콘 데브리, 표면에서 떨어져 나온 실리콘 데브리들이 조직에서 이렇게 많이 발견되었다고 해요. 그 다음에 보면은 그래서 그렇게 얻은 캡슐들의 두께를 쟀습니다. 그래서 위에 지금 2개 보이는 것이 3주째 잰 두께, 그리고 아래 보이는 것이 6주째 잰 두께인데요. 감사합니다. 보시면은 3주째나 6주째나 스무스 실크에서 가장 캡슐의 두께가 가장 얇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탑 마름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우리가 엔테리어 캡슐이랑 아래쪽에 있는 캡슐 2개를 채취해 가지고는 각 주마다 그룹마다 5마리씩 잡아 가지고 이렇게 본 것이거든요. 재밌는 거는 보면은 3주째랑 6개월째랑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 스무스 실크랑 벨벳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변화가 없거나 약간 캡슐 두께가 증가해 보이는데, 지금 스무스나 매크로 텍스처 같은 경우에는 시가 지나면서 약간 캡슐의 두께가 줄어든 것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것은 뭐냐면 더블 캡슐을 검사했는데요. 여기서 얘기했을 때 이 이제 논문에서는 바이오셀 같은 경우에는 100% 모든 토끼에서 다 더블 캡슐이 생겼다. 그리고 이 더블 캡슐의 이너 캡슐 그리고 바깥쪽 캡슐 2개의 두께를 또 다시 잰 것이죠. 그래서 얘기하는 게 항상 이너 캡슐 안쪽에 있는 캡슐이 두께가 더 낮았고, 이 세 그룹에서 특히나 바이오셀에서 더 두께가 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복잡해 보이는 진 익스프레션 뭐 이런 거 나오는데요. 결국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6가지 보형물이 만드는 캡슐 그리고 그 주변 조직의 세포 그리고 사이토카인을 대변하는 마커를 이용해서 도대체 어떤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나 봤더니, 결국 인플라마토리 사이토카인 관련된 그런 진들은 우리가 실크 스무스를 보형물을 사용한 토끼에서는 잘 그게 다운 레귤레이션 되어 있더라. 그런 결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로 반대로 레귤레이션 T셀, 레귤레이터리 T셀 그리고 엔타이 인플라마토리 사이토카인 연관된 진은 오히려 업 레귤레이션 되어 있더라. 이것이 결과였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토끼에서 한 실험을 말씀드렸으면, 그다음 이제 쥐에서 한 실험입니다. 아까 우리가 조그만 보형물도 만들었잖아요. 조그만 보형물 만든 이유가 이렇게 쥐한테 이제 이식해서 이제 그 캡슐의 결과를 보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요. 그래서 아까 이제 에버리지 러프니스가 0, 4, 15, 3, 90인 미니어처 보형물을 만들고, 그리고 각 그룹마다 5명의 쥐에다가 이식해서 결과를 이제 보게 됩니다. 겉으로 봤을 때도 우리 토끼와 마찬가지로 쥐에서도 에버리지 러프니스가 4인 경우에 가장 캡슐이 얇고 투명하고 좋았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실제는 이제 두께를 재니까 아까 전하고 토끼하고 똑같죠. 여기서도 4 마이크로미터였을 때 가장 캡슐이 두께가 적더라.
어, 근데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전에 스무스랑 마이크로 텍스처에서 약간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캡슐 두 개가 조금 줄어든다고 했잖아요. 여기서도 사실 똑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토끼에서도 보면은 그런 결과가 있었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보면 여전히 러프니스가 4일 때 캡슐 두께가 가장 얇기는 하지만 마크로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줄어들더라. 절대적인 걸로는 확실히 러프니스가 4일 때 가장 얇긴 하지만요. 그래서 쥐랑 토끼랑 똑같은 결과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본 거는 이제 마크로파지 인필트레이션, 주변 조직에 도대체 얼마나 대식세포가 인필트레이션 됐는지 이거를 이제 특별한 마커를 가지고 봤더니 여기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그래프처럼 스무스 보형물에서 마크로파지가 가장 많이 모여들더라. 그리고 러프니스가 4면 가장 적게 모여들더라.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는 레귤레이터리 T셀을 봤습니다. 봤더니 스무스에서 가장 적게 레귤레이터리 T셀이 발견되고 마크로에서는 오히려 더 높게 보여요. 그리고 만약에 러프니스가 4면 그 중간 어디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논문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레귤레이터리 T셀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파이브로시스를 마크로파지가 인듀스하죠. 더 파이브로시스 되도록. 하지만 이 레귤레이터리 T셀은 그런 마크로파지가 그런 일을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레귤레이터리 T셀이 너무 적으면 이뮤노 서베일런스를 다 비껴가기 때문에 어퍼튜니스틱 인펙션이나 칼시노제네시스가 생기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게 또 너무 많으면 오토이뮨 디지즈, 브레스트 임플란트 릴레이티드 오토이뮨 디지즈 이런 가능성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오히려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T셀이 너무 작은 것도 너무 많은 것도 좋지 않은 것이다. 그 어느 중간인데 지금 4마이크로미터의 러프니스에서 모여드는 그 T셀의 정도가 그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본 거는 아까 전에 이제 5개 미니어처 모형을 다 이용했는데 이번에는 0, 4, 90 그러니까 스무스 실크, 바이오셀에 해당되는 미니어처만 가지고 쥐에 이식해서 쇼텀 이뮨 리액션을 본 것입니다. 그야말로 오른쪽에 보시는 대로 이렇게 쥐에다 이식하고 그 캡슐 안을 이리게이션해서 페리 임플란트 이리게이션한 플루이드를 얻어서 그거를 RNA 시퀀싱을 통해서 도대체 그 안에 어떤 셀이 있나, 이 셀이 어떤 물질을 만드나 그거를 이제 알아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5가지의 셀 클러스터가 나왔습니다. B셀, T, NK셀, 덴드라이틱 셀, 마크로파지 그리고 뉴트로필 이렇게 5가지 그룹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러프니스가 0인 것, 산 것, 90 이 보형물을 넣었을 때 그 주변에 이리게이션 해서 도대체 여기에 이 5가지 셀 그룹들이 얼마나 비율적으로 분포되어 있는지 봤습니다. 봤더니 바이오셀에 해당되는 것 같은 경우는 T셀, B셀 이렇게 림포사이트가 많았고 에버리지 러프니스가 4면은 매크로파지가 많았던 거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거는 비율적인 겁니다. 논문에서 얘기하기로는 그러니까 러프니스가 90인 경우에는 innate adaptive immunity 2개 다 증가시키기 때문에 T셀, B셀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이고 4 같은 경우는 이뮤노 업레귤레이션이 되지 않으니 림포사이트가 상대적으로 적으니 마크로페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0, 4, 90 요 그룹 세 그룹에서 셀을 종류 클러스터 다섯 가지 클러스터 B셀, 덴드라이틱 셀, 마크로페지 이렇게 셀 그룹으로 나누고 그 셀 하나하나가 어떤 RNA 트랜스크립트를 하나하나 다 스크리닝한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봤더니 90 에버리지 러프니스가 90인 그룹에서 바이오셀에 해당하는 그룹에서 이런
세 가지 같은 이렇게 프로-인플라마토리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모든 5개 셀 클러스터에 있어서 다 증가되어 있더라. 그런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실험인데요. 이거는 average roughness가 0인 것, 4인 두 가지의 미니어처만 가지고 뒤에다 이식해서 롱텀, 아까 전에 2주째 그걸 본 거잖아요. 이번에는 길게 6개월까지 그 결과를 봤습니다. 뭐 조직학적으로 육안으로 이렇게 다 확인을 하고요. 캡슐 두께를 보니까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스무스 임플란트 같은 경우 그리고 스무스 실크 같은 경우 다 약간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6주까지 캡슐 두께가 증가하다가 그 다음에 감소하죠. 물론 절대적으로 스무스보다 스무스 실크가 캡슐 두께가 훨씬 낮긴 합니다. 근데 패턴이 비슷한 패턴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마크로파지가 얼마나 인필트레이션 됐냐 이걸 또 보니까 지금 스무스 실크 주변의 마크로파지 농도가 아까 전에 그 캡슐 두께와 패턴이 비슷하죠. 6주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하지만 그 절대적인 양은 스무스보다 훨씬 적고요. 그 다음에는 regulatory T셀을 봤습니다. T셀을 봤더니 regulatory T셀은 스무스 실크에서 훨씬 많이 모여들었고 그리고 많이 모여들었고 지금 보면 6주째 이것도 최대가 되네요. 자, 그다음 연구는 지금까지 이거 보니까 레귤레이터리 T셀이 뭔가 면역 반응에 관여를 하는 것 같다. 이거를 확실히 증명해 보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누드마우스 T셀 데피션시 누드마우스. 그러니까 이 누드마우스는 T셀이 없는 거죠. T셀이 없는 마우스에다가 이런 미니어처 임플란트를 심고 그래서 그 캡슐을 다시 검사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는 지금 누드 마우스가 아니고 정상 마우스고요. 밑에는 이제 T셀이 없는 마우스인데 그냥 정상 마우스에서는 스무스 보형물에서 캡슐이 훨씬 두꺼웠어요. 스무스 실크보다. 근데 T셀이 없는 마우스에서는 오히려 스무스 실크에서 더 캡슐이 두꺼웠습니다. 뭔가 레귤레이터리 T셀이 역할을 하는 것 같다. 포린 바디 리액션을 방지하고 업 다운 레귤레이션 하는데 역할을 하는 것 같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하나 마크로파지도 봤습니다. 마크로파지가 얼마나 모여드는지. 아까 전에 스무스에서 마크로파지가 훨씬 더 많이 모여들었잖아요. 근데 누드마우스 T셀이 없는 상황에서는 스무스 실크에서 마크로파지가 더 많이 모여들더라. 이런 게 확인이 됐습니다. 요거는 이제 너무 많고 복잡해 보이는데 뭐냐면 결국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누드 마우스랑 일반 마우스에서 스무스 실크를 심었을 때 변하지 않는 익스프레션 정도가 변하지 않는 진들이 있고 아주 유효하게 변하는 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걸로는 뭔가를 알 수 없는 거죠. 그냥 데이터일 뿐이죠. 그러한 진의 그룹들이 있더라. 이런 것을 알려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휴먼 스터디인데요. 휴먼 스터디는 멘토 스무스 보형물 그리고 모티바 스무스 실크 보형물 그리고 알러간 바이오셀 보형물 이 세 가지 보형물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각 그룹에 5명에서 이 5명은 병이 없는 5명이고요. 그래서 그 5명에서 캡슐. 그 다음에는 한쪽에 ALCL을 진단받은 사람 3명. 그래서 양쪽에서 캡슐을 얻었습니다. 즉 ALC를 진단받은 쪽에서 캡슐 하나, 같은 사람의 반대편에서 캡슐 하나 이렇게 얻은 거고요. 그리고 unpaired 여기 ALCL 샘플에서 ALCL로 진단받은 캡슐인데 이거는 paired가 아니라 그 한쪽 캡슐만 나온 거죠. 그래서 요렇게 캡슐을 모아서 검사한 거는 히스톨로지 검사했더니 우리가 아까 쥐랑 토끼에서 본 것처럼 바이오셀에서 훨씬 두껍고 더블 캡슐이 있고 이뮨셀이 더 필트레이션 많이 되어 있고 이런 걸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멀티플렉스 나노 스트링 RNA 애널라이시스 이런 걸 했는데 결국 아까 전에는 똑같이 어떤 지인들이 더 표현이 많이 되어 있는지 봤더니
재밌게도 알러간 보형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서 많이 익스프레션 되는 진이 ALCL을 가지고 있는 환자의 non-disease side의 캡슐 또는 non-disease side 캡슐의 3명 중에 1명, 그리고 ALCL로 진단받은 캡슐 3명 다, 그리고 재밌게도 BII 심텀을 가지고 있는 환자 2명의 캡슐에서 이렇게 똑같은 진의 그룹이 다운 레귤레이션 되어서 익스프레션 되더라. 이런 걸 발표했습니다. 결국 여기 논문에서 이제 총 정리해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surface roughness가 human immune reaction, fibrotic encapsula에서 뭔가 특정한 영향을 하는 것 같다. 중요한 영향을 하는 것 같다. 쭉 연구를 해봤더니 쥐토끼 사람에서 해봤더니 roughness가 4마이크로미터인 경우에 가장 인플라메이션과 포린 바디 리액션이 적더라. 근데 그 보형물은 스키니스가 가장 높고 surface area의 컨택트 포인트가 제일 많은 보형물이더라. 그리고 뭔지는 모르지만 이 surface 관련한 이뮨 레스폰스에 T셀이 관여하는 것 같다. 이것이 논문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모든 논문은 제한점이 있습니다. 일단 말씀드리면 아까 전에 우리 그냥 실제 보형물과 미니어처 보형물을 만들어서 이걸 매칭시킬 때 average roughness로 매칭을 시켰죠. 하지만 average roughness는 그 어떤 물체의 표면을 설명하는데 하나의 단위일 뿐이거든요. average roughness가 같다고 해서 모든 표면의 파라미터가 같다고는 우리가 가정할 수 없죠. 그래서 아래 하나로 다 설명하는 거는 너무 제한적이진 않나.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전에 미니어처 임플란트를 만들 때 똑같이 뭐 솔트 러스 테크닉, 뭐 PU 임플란트 테크닉을 썼지만 실제로 그런 실제 파는 보형물과 똑같은 서페이스를 가진 보형물을 만들 수 있었을까?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캡슐 thickness와 캡슐의 두께와 이뮨 반응의 정도가 정말 비례하는가? 캡슐이 두꺼우면 항상 이뮨 반응이 높은가? 아니면 캡슐이 두꺼우면 항상 캡슐러 컨트랙처가 있냐? 이거는 사실 정답은 없죠. 물론 여러 논문에서 뭐 MRI, 소노, 뭐 조직 검사를 통해서 두께를 재고 그것이 매크그레이드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임상에서도 종종 보듯이 수술하러 들어갔는데 캡슐이 두꺼운 경우에도 뭐 촉감은 그렇게 나쁘지 않고 캡슐 컨트랙처의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마지막 리미테이션은 결국 이제 뭐 사람에서는 1년에서 11년까지 보형물을 가지고 있는 경우였지만 토끼에서는 1년까지 왜냐하면 수명 때문에 그래서 쥐에서는 6개월까지밖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짧은 데이터들이다. 이것이 한계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논문이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앞으로 보형물이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자료를 제공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이런 다양한 보형물에 있어서 surface metrology에서 그 여러 가지 매저를 다 했고요. 또 하나는 프로스펙티브 스터디였죠. 동물에서 시간차를 두고 계속 잡으면서 아큐트, 서브아큐트 이뮨 리액션을 다 봤고 또 그리고 굉장히 여러 가지 검사를 많이 했습니다. 모르폴로직, 히스톨로직, 이뮤놀로직 해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었을 만한 연구고요. 또 이러한 보형물 표면과 관계한 면역 반응에서 T셀의 역할에 대한 어떤 재조명을 했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걸 생각했는데요. 우리가 운전을 안전하게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타이어의 표면과 도로와의 뭐 관계를 생각하잖아요. 항상 뭐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항상 그건 나쁜 팩터가 되겠죠. 그래서 항상 인펙션 없게, 블리딩 없게 수술하는 건 마치 이런 비와 눈과 같은 거고 그동안 우리 어떻게 캡슐러 컨트랙처를 자꾸 조절하려고 했냐면 루코트리엔 리셉터 이니비터나 스테로이드, 비타민 E 이런 걸로 자꾸 도로의 상황을 바꿔보려고 했다는 거죠. 우리 몸의 상황을 바꿔보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거는 그 타이어 표면을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결국 보형물의 표면을 엔지니어링해서
근데 물론 이게 아까 타이어와 도로처럼 이렇게 간단하고 이러진 않죠. 완전 뭐냐면 휴먼 바디의 리액션은 더 다양하고 예측하기 힘들고 스터디하기 힘들고 또 스케일도 훨씬 나노 스케일이니까 어렵긴 하지만 결국 이런 임플란트의 표면을 조정해서 환자의 면역 반응을 예측하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내는 이런 거를 제시했다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과학이 발전하면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스캐닝을 해가지고 환자한테 맞는 커스터마이즈 사이즈, 커스터마이즈 모양을 만들듯이 나중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결국은 캡슐라 컨트랙터나 ALCL이나 뭐 오토이뮨 디지즈나 결국 환자의 지네틱한 것이 영향이 있다고 본다면 나중에는 우리가 이런 환자 이뮨 리스폰스를 예측하고 거기에 맞춘 바이오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만들어서 환자분에게 쓸 날도 멀지 않겠다. 좀 멀겠지만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루한 저의 내용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